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첨삭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을 저희 캐스터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먼저 어제랑 똑같아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봉.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양봉이 발생됩니다. 이름 어떻다고요? 세 가지나 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편한 거 양봉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장대 양봉. 여기서도 한 가지 팁 드렸죠. 윤정두가 기준 잡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 저희 실전에서 써먹는 장대 양봉은 전일 대비해서 일단 봉이 커야 됩니다. 최소 2배 이상.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2배 이상. 변동성이라는 단어 어려우시면 그것도 기억해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혹시 변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기준이시라면은 장대 양봉에 대한 기준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장대 양봉은요, 어제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장대 양봉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칠판을 통해서 장대 양봉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상승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 하락 추세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 됐던 아니면 그냥 양봉이 됐던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런데 장대 양봉,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상승 추세에서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평상시 고점 부분에서 평상시 대비해서 봉의 크기가 월등히 커지는데, 그런데 갭이 발생되는 시점에 장대 양봉,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 갭이 발생되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캔들을 하나만 놓고 보시는 기준이 아니고요. 2개, 3개를 놓고 봤을 때 하락갭을 메꾸고 돌리느냐, 혹은 하락갭을 메꾸고 떨어져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중립에서는 뭐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그러다가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중기 추세의 상승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장대 양봉의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이유는 이 중립 추세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호재라는 겁니다. 그 호재라는 게 노출이 되면서 호재가 되겠죠. 아무도 모르는 호재가 갑자기 평상시의 가격에서 표출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 엄청난 악재라면 점이 나오겠죠. 엄청난 또 호재라면 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한 장대 양봉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력을 주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어떨까요? 기대 심리 굉장히 크죠. 이야, 이거 제대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일봉을 놓고 비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봉을 장대 양봉이면 당연히 완벽하게 감싸 안겠죠. 근데 이렇게 감싸 안느냐, 혹은 뭐 절반부터 감싸 안느냐, 혹은 밑에서부터 감싸 안아서 양봉이긴 하지만 갭이 아래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러한 여러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락 추세의 장대 양봉은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없다. 상승, 중립, 하락을 놓고 봤을 때
중립 정도 수준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눈치 보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림, 예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성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양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혹은 시초가 대비해서 일부 빠지다가라도 올라섰다는 거고요. 혹은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움직이다가라도 또 올라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망치형처럼 꼬리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양봉이란 말입니다. 꼬리가 거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 가만히 있는데 갑니까? 평상시에 좋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좋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 평상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양봉의 크기가 월등히 커졌다? 혹은 갭이 발생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끌어올린다. 혹은 누군가는 몰랐던 재료가 노출이 돼서 그 지점에서 신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근데 그 신규 세력들은 어떻게 되죠? 기존에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립을 해드립니다. 양봉. 그림자가 별로 없는 이 양봉의 경우에는 1. 추세 지속형이다. 어제 배웠어요. 추세 지속형이라고. 추세가 지속된다. 위로든 아래로든 지속된다. 근데 갑자기 양봉이 월등히 커졌다.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 역발상적인 겁니다. 이게 뭐 99%는 오르는데 1%는 내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럼 장대 양봉이래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신뢰도 2개짜리. 그리고 뭐 추세 지속형. 아시겠죠? 자, 다음 그림 보시고 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또 이해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양봉이나 뭐 이렇게 조금 꼬리가 조금 달린 상승 삿바형. 이러한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추세 지속형입니다. 추세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흐름. 아시겠죠? 갭이 발생되거나 하면 조금 위험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자, 내려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영망치형. 이 영망치형이라는 게 신뢰도가 2개짜리인데요. 이것도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뭐예요? 이거, 싸움. 어떤 싸움이 났는지를 놓고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영망치형, 그러면 망치형이나 영망치형이나 똑같은데, 뭐 망치형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그 그림이 나왔을 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영망치형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죠? 위에 꼬리가 달렸어요. 위에 꼬리가 달렸는데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잘 아시네요. 이렇게 가서 오릅니다, 먼저. 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고점. 이게 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놓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죠? 시가. 죄송합니다. 여기선 시가가 여기가 되겠죠? 시가, 종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요. 봉은 무조건 뭐다? 봉. 시가와 종가다. 봉은 시가와 종가가 몸통이 되는 거예요. 몸통. 나머지 그림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꼬리, 고점이나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봉이 형성됐다는 거는 여기든 시가와 종가가 형성되는데 제가 기준선, 시가선을 여기다 줬잖아요. 시초가 선을. 자, 보시죠. 꼬리 부분이 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꼬리 부분이. 치고받고 굉장히 강렬한 이 꼬리 부분이, 그림자 부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몸통은 작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실질적으로 어디서 공방이 났다는 거예요? 이 가격 대비 위에서, 이 몸통 대비, 이거는 적어두셔도 돼요. 뭐냐면 이 몸통 대비 최소 여기가 1이라면 최소 여기가 2. 그냥 절반 정도는 좀 밋밋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과 2 최소, 혹은 1과 3. 이게 조금 몸통이 좀 작아지고, 뭐 너무 작으면 또 안 됩니다. 몸통이 작아지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일단은 좋다.
일단 좋다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반전형이잖아요. 반전형. 추세가 반전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반전의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몸통의 흐름보다 이 윗부분, 기준선 윗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꼭 이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되더라도. 예? 아시겠죠?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나고 형성되고 난 이후에 영광의 상처라긴 좀 그런데, 상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전환을 주느냐. 자, 이렇게 놓고 보시죠. 어제 분명히 용어는 배우셨어요. 근데 기억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형성이 됐을 땐 슈팅스터, 유성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시면 금방 기억나요. 금방. 왜? 유성형 그러면 쉽잖아요. 유성이 날아가면서 꼬리를 달고 날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 떨어지느냐? 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는데 얘도 이왕이면 갭이 발생되면은 더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신뢰도가 한 2 정도, 별 2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봉이 이제 또 앞부분의 봉이 또 연결이 되면 신뢰도는 높아지는데 어찌됐건 하나만 놓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신뢰도 2개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계속 상승을 하는데 여기 이 지점에서 이게 오늘의 기준이야. 계속 상승을 하는데 더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끌어올렸던 매수 세력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들의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시간을 길게 잡은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가 밀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서 얼마 동안에 30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더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해되셨나요? 다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적용하시기가 너무 한계짜리라 밋밋해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자존심만 버리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여기에서 똑같은 기준에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미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도 못하겠고 아까처럼 그런 모습이 나와줬을 텐데 앞부분에서 못하겠고 못했죠.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가예요. 오늘의 시가 대비해서 어이구 장중에 올라갔어. 어찌됐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갭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으로. 오히려 갭으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갭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갭으로 나와서 어제보다 가격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야 이거 싸다라는 세력이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싸다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근데 공포에 질리신 분들이 어제도 못 팔고 그제도 못 팔고 했는데 막상 반등이 나오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요. 신규 매수 세력도 막 던지네?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위에서 사고 있지? 그래 던져봐. 받아올게. 그래서 받아주다가 이러한 모습. 그러면 아니 꼬리 달려서 이렇게 받아줬으면 더 사야지 왜 머리가 좁냐? 몸통이 작냐? 이 밑으로 꼬리가 없죠?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진 않잖아요. 오늘 가격 이상에서는 내가 밑으로는 절대 안 판다 혹은 절대 물량 나오면 내가 샀지? 안 밀릴 거다.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강하게 돌리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아닙니다. 윤정두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온라인상에서 지금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듣고 꼭 참여하셔서 나머지 교육까지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잘 보셨죠? 지금까지 진행해드린 내용대로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근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어제 분명하게 4개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그 4가지에서 2가지를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 지금부터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놓고 볼까요? 이 상태에서 비석형 도지가 나오네요. 큰 특징은 없어요. 아까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치도 비슷한 구간에서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안타깝죠. 시초가 대비해서 밀린.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유성형 설명드렸고 그리고 영망청, 바닥에서 나타나면 영망청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 아래 꼬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시점 대비해서는 그닥 밀리지 않는다.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집니다. 어떻게 돌려집니까? 하이 웨이브형. 솔직히 이것도 저는 이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일 없도록 쉽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장족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어제 이건 말씀드렸죠. 장족형 저도 처음 본다. 긴 꼬리가 발생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이제는 그렇다면 뭐를 볼까요? 2가지를 놓고 볼 텐데요. 음봉 쪽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음봉. 양봉 생각하시면서 음봉 생각하시면 이제 확 와닿으시죠?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겠습니까? 막 움직였을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들이 응집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조금 생각을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하락사 방향. 그리고 이것도 진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지워놓고 그림 보고 맞추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막 이렇게 어렵게 그려놓고 야, 시가가 어디라고 그랬지? 종가가 어디지? 그림자가 어디지? 그래야 힘의 분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도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돌려집니다. 더 돌려주면 더 좋겠는데요. 일단 교수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수형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일단 망치형으로 보시고 뭐 교수형이라고 이름 지으셔도 됩니다. 우산형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교과서적인 내용. 우산형이다. 우산형에서 교수형과 망치형이 있는데 한 칸 더 올려서 이왕이면은 한 칸 더 올릴까요? 예. 한 칸 더 올려서 이왕이면 어떤 때? 요 빨간색일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아예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장족형까지 지금은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장족형 부분 요 조그만 부분만 띄어서 그럼 뭐가 됩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고 꼬리가 작은 거 도집니다. 그리고 몸통이 조금 생기면 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흐름 속에서 한번 결과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이게 상당히 좋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산형, 통합적으로 우산형. 그래서 이 우산이 망치형이 있고 이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망치형이니 뭐 교수형이니 이거를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또 색깔을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똑같죠. 얘는 신뢰도 3이에요. 유성형보다 더 셉니다. 예? 영망치형 이런 것보다 더 세요. 신뢰도 3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도 어제 교육에서 이 2개만 딱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끝낸 거예요. 자, 똑같이 놓고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여기가 기준점인데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시가와 종가, 몸통이니까. 그죠? 혹은 뭐 반대여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시가와 종가. 기준점인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발생이 됐어요. 시가와 종가가 있고 이 몸통이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유성형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진 거고요. 걔는 그나마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잖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조차도 못해. 꼬리도 없어. 아니 꼬리가 있어야 얘기했잖아요. 꼬리가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가서 여기서 공방을 해야 다음엔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미련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련이 없어요. 얘는 꼬리조차 없는 봉으로 형성되더니 밑으로는 어떻게 된다? 평상시 쭉쭉쭉 올라왔던 것보다 쭉 빠집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양봉이 장대 양봉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 추세의 힘이 딸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봉들이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이라기보다는 좀 조그만 양봉일 겁니다. 혹은 장대 양봉이어서 고점의 신호를 줬을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모양,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모양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 전날 양봉 나올 때보다도 밑에 가격에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가 아래로 달렸으니까 이거 뭐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제 가설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십니다. 어떤 생각이요? 두 가지 부분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내가 산다고 꼭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꺾어져 내려올 때 낙폭과대다 해서 이런데 막 떨어지는 추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양쪽에 다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쭉 미끄러지는 전 대비해서 쭉 미끄러지는 종목에 왜 미련을 두시냐는 거예요. 왜? 목을 맸는데 여기서 지금 아시겠죠?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는데 나온 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면 그냥 매도하십시오 였는데 왜 매도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릴 힘이 없고 여차하면 팔겠다는 세력에 의해서 물량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돌려놓은 부분은 누군가가 미련 때문에 여태 못 사서 안타까웠던 부분에 내가 산다고 빠질까? 그래서 빠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는 어떤 해석이냐? 이게 윤정도의 해석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동안에 시장에서 형성돼 왔었던 해석이라는 거예요. 300년. 그 신뢰도가 맞으니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사용하고 있겠죠. 자, 내려옵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와요. 예? 쭉쭉쭉쭉쭉 하고 내려와요. 딱 여기서 몸통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가 시가여서 종가가 여기여서 종가, 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시가보다 종가 밑에니까 얘는 파란색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내려오는데. 어이구, 쭉 미끄러졌어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유성형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유성형이 위에 있는 거랑. 얘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데 쭉 빠져내려갔는데 돌려버렸어. 어디로? 이 꼬리가 밑바닥에 달린 거예요. 밑에서 공방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매수 세력이 이겼다.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올라왔던 자리보다도 싼 가격이라도 팔겠다는 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쳐서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규 에너지가 발생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밀려 내려오는 종목 여기서 되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개짜리보다 두 개짜리보다 세 개,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발생됐을 때 이왕이면 음봉일 때보다는 양봉. 지금 이거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이해. 이 적는 거 부분은요. 제가 또 복습 계속 해드릴 테니까 적지 마시고요. 그래서 음봉보다는 양봉. 아시겠죠? 그리고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캔들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 세 개짜리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두 개, 세 개짜리 하자고요? 아니죠. 조금 한숨 내려놓으시고 머리 좀 생각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진행하시죠.
저는 지금 자료 준비한 거에 거래량조차도 안 넣잖아요. 아시겠죠? 요 부분이 아직까지도 어렵다,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첨삭 교육을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꼭 배워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캐스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적산병, 누구나가 다 아는 적산병이에요. 적산병의 기준, 봉 3개짜리 또 혹은 봉 2개짜리도 굉장히 또 심오하게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맛배기만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적산병이 나오면 당연히 잘 아실 거예요. 상승한다라는 추세. 근데 신뢰도 부분이 2개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흑산병 기준도, 적산병 거꾸로 놓으면 흑산병이죠. 흑산병의 기준도 흑산병이 신뢰도 2개인데 신뢰도 3개짜리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한번 칠판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놓고 보시면 적산병이 이게 지금 제가 놓은 표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꼬리가 일부 달려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캔들을 놓고 볼 때 몸통이 월등히 크면 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추세면 상승 지속형이다. 아시겠어요? 월등하게 큰 캔들이 중간에 실리지 않는다면은 뭐 그냥 지속형으로 간다라는 게 맞습니다. 신뢰도는 2개다. 근데 뒷부분에 뭐 흑산병이 나오겠습니다만 흑산병에서 요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흑산병이 이렇게 있고요. 강력한 흑산병, 신뢰도 2개짜리가 아닌 3개짜리 흑산병은 요 위치가, 캔들의 위치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무슨 얘기냐?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낮고, 또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낮고, 혹은 붙어 있거나. 그러면 아주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예요. 상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쵸? 흔히 생각할 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캔들 하나짜리를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왜 하락일 때는 더 강력한 하락 신호를 내는 흑산병이 있는데 적산병에서는 왜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주는 별 3개짜리 적산병이 없을까? 그 부분은요. 앞서서 양봉 크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적산병이 나왔다는 것은 상승 추세의 흐름이다. 물론 바닥에서 나와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적산병은 진행 과정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닥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 추세 중에서 어떻게 된다? 장대 양봉이 발생되거나 혹은 이 칸이 월등하게 벌어져서 형성되는 적산병이면 비전형적인 적산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요,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결론만 말씀드릴 때 적산병 기준은 뭔가 숨겨진 게 많아서 앞으로 배울 게 많을 수 있구나.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그림 또 넘어갑니다. 지금은 캔들이 이러한 흐름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 그것만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이름 이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일단 상승이 붙었어. 그죠? 상승 잉태형입니다. 상승 잉태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정형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2개짜리 봉을 보느냐, 3개짜리 봉을 보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2개짜리 봉을 봤을 때는 신뢰도가 2개. 3개짜리 봉을 봤을 땐 신뢰도가 3개. 아니,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 것부터 배워야죠. 아니, 봉 하나짜리 배우셨는데 갑자기 봉 3개짜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욕심내시면 좀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캔들 모양이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섞였을 때에 반전되는 부분이 있구나.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장대 음봉이 있고 옆에 양봉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또 음봉이면 하락인데 양봉이 있다고 반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요?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추세 지속형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그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마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윤정두만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장대 양봉 음봉만 좋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놓고 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배운 거니까 두 개.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보자 그랬어요? 이 선 차트의 흐름. 선 차트라기 보기보다는 이 캔들이 생성됐을 때의 역사. 그죠? 응집된 힘. 그게 어디서 지금 표출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게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 전날 이렇게 매물이 많아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시가가 큰 음봉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가마저 치고 올라가면 좋죠. 반격형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하락 기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구나. 이게 바닥권에서 형성됐을 때는 신뢰도가 높겠구나. 이 원리만을 지금은 기억하세요. 이해를 하셔야만 내 것이 된다고 그랬죠.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조금 있다 분명히 100% 좀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개 하다 막 두 개, 세 개를 갑자기 하면 이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만 일단 갖고 나왔으니까요. 그냥 이해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하락 자리에서 나오면 상승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팁은 일단 좀 더 자세히도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요 신뢰도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 캔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눈도장만 좀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 캔들 놓고 보시면요. 이거는 같은 장대 양봉이어도, 전일에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선생님, 장대 양봉은요, 그냥 추세 지속형이고요. 그거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것도 반전된다고 하셔놓고, 맞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사실은 하락 기준에서의 기준인데, 횡보일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락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뭡니까? 그 전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잖아요. 그 전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축돼 있죠? 작죠? 작은 거는 이날은 5점만 거래하고 끝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루 6시간 거래하는 거 똑같잖아요. 힘이 굉장히 응축이 돼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 튀어나온 장대 양봉이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추세 흐름에 있어서의 조금만 양봉들 나오다가의 양봉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 그림들만.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만 가지고 가세요. 윤정두가 설명해 주니까 조금 다르네. 야, 이거 애우라고 막 하던데 이거 애울 필요가 없네. 이해를 하니까 눈에 조금 익네? 이렇게만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반전 신호입니다. 반전형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추세가 돌려지는 반전 신호다. 얼로, 당연히 위로 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하나가 양봉이 더 달리면 또 힘이 응축된 조그만 게 달리면, 큰 게 달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조그만 게 달리면 완전하게 신뢰도 3개짜리. 원래는 이거 4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4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상승 잉태형 대비해서는 위치가 반대인데 월등히 신뢰도가 높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 놓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솔직히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이게 또 끝이에요. 이거 3개를 어떻게 다 애우지 말라니까요. 이해하세요. 그냥 이 십자가 뭐라 그랬어요? 별이라고도 한다니까요. 이 몸통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 어디서 반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승이 붙었으니까 바닥에서 반전이겠죠? 바닥권에서 이러한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진다라는 신호다. 근데 응집만 돼 있지 방향성을 못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는 2개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 캔들 3개짜리 같은 거에서 신뢰도 3개짜리. 3개짜리인데 요것도 설명이 글쎄요. 저는 좀 쉽게 해보려고 할 텐데 요 음봉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갭이 약간 발생돼야 돼요. 예? 그것도 이해만 하세요. 지금은 그냥 갭이 발생되고 조그만 응치평. 원래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뭡니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툭툭 떨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금만 하락 추세에서 큰 하락 추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샛별형이라는 거는 두 번째 날에 이 봉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고 어떻게 돼야 된다? 갭이 발생되면서 나와야 돼요. 갭이 발생됐다면 뭐예요? 우리가 갭 상승, 갭 하락 얘기하죠. 갭이 발생됐다면 그쪽으로 힘이 강하게 표출되는 건데 밀고 내려가야죠. 근데 못 밀고 내려가고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 빨갛게 색칠했습니다만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응집된 구간, 작은 구간이 형성이 되면은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근데 2개만 놓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도지 부분 그래서 캔들 하나만 놓고 설명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가 더 생기면서 중요한 부분은 절반 정도를 돌리는 혹은 원래는 좀 더 크거나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애우지 마십시오. 이해만 하십시오. 아주 쉽게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구나. 근데 이 신뢰도 3개짜리보다 더 강력한 신뢰도 4개짜리를 줘야 되는데 3개만 줬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세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스타. 몸통이 있어요. 얘는 스타가 아닌 십자입니다. 도지입니다. 도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크기가 얘가 더 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크게 잘못 그렸습니다. 원래 요만한 거 갖다 붙여야 되겠죠. 뭐냐? 응집된 거예요. 굉장히 응집이 됐고 꼬리가 얘보다 만약에 더 길다 할지라도 시가와 종가가 붙었다는 거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앞부분에 음봉 발생 이후에 갭이 나온 상태에서 추세를 멈추고 응집이 됐다는 거예요. 매도 세력도 안 때리고 매수 세력도 못 치고 근데 하락 추세에서 멈췄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양봉이 나와주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중간 정도 라인 혹은 그 이상까지 움직여주고 그 전날 종가 대비해서 떠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샛별형 또 이렇게 십자 모양 도지가 났을 때 샛별 십자형 더 강력한 상승 반전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승 반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려우실 거예요. 왜? 1개짜리 봉만 맨날 얘기하다가 갑자기 2개짜리, 3개짜리 봉이 나오는데 벌써 몇 가지가 나옵니까? 힘드시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방송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온라인상에서의 첨삭지도,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요.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하락 추세 전환되는 부분 놓고 보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캔들 하나짜리. 이것을 이해해야만 어떻게 된다? 2개짜리, 3개짜리를 볼 수 있다. 그죠? 그렇다면은 똑같은 모양의 캔들인데 이것이 색깔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해모형으로도 불리고 교수형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하락 반전형이다. 상승하다 깨져 내려간다. 그렇죠. 혹은 횡보하다 밀려 떨어지는 것도 반전이겠죠. 횡보, 반전.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흐름의 반전의 역할을 할 때는 교수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의 역할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꼬리조차, 윗꼬리조차 달지를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그 다음에 이 모양의 캔들이 나왔을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디서? 위에 놓여져 있는 흐름에서. 두 번째 유성형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하락 삿바형.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음봉 기준에서도 똑같습니다. 추세 지속형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앞서서는 뭘 말씀드렸어요? 적산병 말씀드렸죠. 이건 흑산병입니다. 흑산병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흑산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흑산병은 겹쳐집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이 추세가 깊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깊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 흑산병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도가 2개에서 3개로 확 뛰어넘어가죠. 어떻게 되냐면 시가와 종가와 시가가 겹쳐집니다. 계속 근처로. 혹은 종가와 시가에서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적산병에 올라갈 때 흐름에서는 동일 흑산병형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락 추세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상승 구간에서는 많은 속임수들이 하락 구간보다 더 많이 있다. 그 하락 구간의 속임수들이 적산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흑산병에서는 흑산병만을 가지고 음봉이 떨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속임수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다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봉이 흑산병이 월등하게 장대 양봉으로 떨어져서 흘러가기 전까지는 추세 그대로 이어진다. 신뢰도는 얼마? 3, 2.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놓고 봅니다. 반대죠? 상승 잉태형과 하락 잉태형이 반대입니다. 이것은 캔들의 색깔이 많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쪽에 놓여진 캔들의 색깔은 일부 상관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하락 기준이니까 파란색이면 더 좋겠죠. 근데 빨간색이더라도 고점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캔들 이후에 그러니까 양량이 나오고 음봉이 떨어졌다. 그럴 때에는 하락 잉태 확인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에서는 음봉이 떨어져야 된다. 그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변형된 부분이 많다. 이 부분도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럼 기준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점, 큰 봉, 양봉 기준에 우리 배웠잖아요. 한 개짜리에서 양봉이 크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캔들이 그 안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락 잉태형이다. 일본말로 할 때는 하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잉태했다. 앞으로의 추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해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잉태형 확정형, 신뢰도 3개짜리는 뭐다? 캔들 3개짜리다. 자, 또 놓고 보시겠습니다. 하락 장악형이 있고요. 하락 장악 확인형입니다. 똑같아요. 계속 이런 것만 제가 계속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자, 하락 장악형. 앞부분에 아주 밀집되게 웅축된 조그마한 봉을 감싸 안아야 돼요. 요즘에 변형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꼬리가 여기까지 중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꼬리가. 그런데 그것도 변형형으로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꼬리 달리면 어떡해요? 이거 꼬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준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감싸 안고 있다. 잉태했다. 잉태했으면 감싸 안아주죠. 그 밖으로 튀어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기준점은 튀어나오지 않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그것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잉태라는 죄송합니다. 하락 장악형 부분이니까요. 거꾸로 놓고 봤을 때는 잉태라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장악형은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형과 다르게 이 부분을 완전히 장악했다. 장악했다는 건 뭐다? 튀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잉태형과 장악형은 요 위치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의 위치와 흐름의 위치 그 차이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외우시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쪽이 월등히 쉽고 배우시기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놓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전 차트에서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하락 십자형, 석별형 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바닥에서 배우셨죠? 바닥, 쇠 십자형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띵띵띵. 그죠? 바닥에서는 가운데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상승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실내돈 2개짜리긴 합니다만 응축된다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횡보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느냐? 횡보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니까 횡보에서 나오더라도 위냐 아래냐라는 반전형의 기준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횡보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캔들 하실 때 배제하십시오. 시세의 흐름이 가다가 횡보에서 급작스럽게 변형되는 건 없습니다. 또 캔들, 양봉이 그냥 일반적인 양봉이면은 그 추세로 간다고 그랬지 그게 옆으로 갑니까?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캔들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오히려 그것은 변동성에서 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승장에서 발생이 됐을 때 하락 새 십자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응축된 것이지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2개만 있으면. 3개 정도 나와줘야 신뢰도 2개. 만약에 2개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 캔들이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도지는요. 두 번째, 석별형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뒤집어 놓으면은 역시 똑같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고점에서 형성된 부분입니다. 다만 십자형과의 차이, 똑같은 별 3개지만 이쪽이 월등히 강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 똑같이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응집돼 있어요. 응집. 여기는 응집이 시가와 종가의 응집이 아니라 조금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응집 강도가 이쪽이 세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갭이 있다. 갭이 있죠? 갭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캔들 찾으려고 막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각 증권사의 HTS 다 보시면은요, 요즘은 검색 수식이 다 돼 있어요. 그 검색 수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꼬리가 이빨이 달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을 때 해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변형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윤정두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자고요? 그림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자. 캔들 하나하나의 히스토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캔들의 신이라는 부분,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갔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인들보다는 똑같은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신의 영역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보여드려야 될 건 많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모든 진리가 이 캔들에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 300년 전에 혼마라는 사람이 이 캔들을 창시하면서 30년 동안에 또 공부를 해서 그 비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책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근해서 그리고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혼마라는 사람은 이 캔들의 진리를 세상에 오픈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전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을 찾아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내일도 이 캔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함께 공부해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